그럼 어쨌든 이 간접 고용을 몰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간접 고용에 따른 비정상적 고용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이거 많이 생각해봤는데요. 네. 이번 주 준비하면서 네. 이게 정말 그 명쾌한 하나의 답을 끄집어내기가 힘들어요. 아까 이제 이미 이야기됐지만 네. 법률적인 규정을 교모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법률적 다툼으로 가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어떤 제도만 하나 딱 만든다고 해서 탁 바꿀 수 있는 게 뭐 묘안은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참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제조업이든 서비스업 같은 비제조업이든 상시적인 업무의 직접 고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제 상시적인 업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건 결국은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우리 정부가 그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공공 부분에 한정해서 어떤 업무가 직접 고용의 대상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공 부분에서 먼저 적용해 나가는 거죠. 먼저 모델을 만든다는 거죠. 예. 과거 정권에서 공공 부분에서 경영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공공 부분에서 간접 고용이 크게 확산돼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그 제로화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 선언에 그친 느낌입니다. 결국 공공 부분에서 간접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전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아직은 그 전범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 같은 데 가면은 주차장을 이제 공사가 관리하는 거죠. 옛날에는 당연히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지자체나 그 이제 그 정부기관들이 하잖아요. 주차장이니까 자기네 예, 주차장이니까. 예, 예. 근데 이제는 그 주차장은 따로 만든 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건 이제 하청을 줬다 그래나? 그렇죠. 하청이죠. 네. 계열사에 하청 준 거죠. 외주를 많이 그런 했죠. 경우들이 네.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 진짜. 논쟁이 하나 되고 있는 것은 네. 자회사를 만들어서 네. 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노동계에서는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위장도구 하는 형태일 수 아니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있다라는 그래서 거죠. 말씀드린 형식만 거예요. 갖추는 거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계속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현재 절실한 것은 공공 부분에 한정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간접 고용 문제를 개선한 전범을 하나 잘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민간 부분에 적용되는 법적 가이드라인 문제는 사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원의 판결을 전향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시비를 끌어야 됩니다. 다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프로님은 시비와 다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투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어쨌든 뭐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네네. 상시적인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자. 네. 규정된 상시적 업무는 직접 고용을 하도록 하자. 네. 이게 이제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자 이런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또 하나 덧붙이면 이제 간접 고용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네. 간접 고용 노동자와 직접 고용 노동자 사이에 사회보장법상 또 노동법상의 차별을 없애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간접 고용 노동자의 차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간접 고용을 일부러 할 그런 유인 동기를 안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간접 고용을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즉 간접 고용을 전문화 차원에서만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편법과 위장도부터 이런 것은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차피 대우가 같다면 업체 입장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일부러 간접 고용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더 네. 충성스럽게 일할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유리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고용의 처지를 네. 또 발전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차별이 이루어지는가, 또 차별은
어떤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파악을 해서 네, 그 네. 요인을 없애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맞아요. 문제를 음. 해결할 때는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예.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제 하청 업체들이 네. 원청 업체만큼 이렇게 잘 돼 있는 업체보다 좀 영세한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일차적인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든가 네.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런 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하청 업주들이 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하는 정확한 법적 체계, 네. 그다음에 이런 법 해석 네. 이런 것들도 잘 갖춰야 될 것 같고 네, 네. 또는 어떻게 그런 업체가 영세할 때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 네, 이런 네. 것들도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돼야 되고 또 음. 더 나아가서 고용사업주에게 즉 하청업체에게 발생한 문제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네, 네, 네. 사실 사용하고 있는 원청업체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네, 네. 즉 책임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 이론, 네, 네, 또 네. 법 구성 이런 네. 것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그 원칙적인 문제 잘 지적해 주셨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간접 고용을 활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원청기업,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STX 사건이라든지 네. 그것이 도급 업체가 지휘 감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네, 네. 원청 업체의 사업장에서 일어났을 때는 원청 업체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 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제도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도 네. 원청 기업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네, 그 네. 언급은 했습니다. 근데 뒤에 후속 조치는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는 도급, 용역, 위탁 업체를 이렇게 변경하거나 교체할 때 고용 성계를 명시하는 네,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가 하고요. 네, 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원청 기업에게 고용 성계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 대통령 선거 시에 공약으로 청소, 경비, 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에 원청에 의한 고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의 성계를 네, 네. 의무화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제시한 바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정책화되어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위험의 외주 얘기를 한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네. 우리가 아까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위험한 업무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 네. 정규직을 원칙으로 이렇게 좀 법제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이런 거가 하청업체로 넘어갈수록 당연히 네. 산업재해 비율이 확 높아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노동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간접 고용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걸 원청 기업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네, 네. 법적 행정적인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장을 해주면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불법 파견 근로를 이용한 불법 파견 근로를 시킨 사람이 아니라 네. 그것을 활용한 네. 사용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현행법상에서는 그 근로자 파견법뿐만 아니라 직업안정법에 의해서도 네.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그 형사처벌의 대상이 대부분 네. 사용사업주보다는 파견사업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네, 네. 원청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도 묻도록 네,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관련 법이. 네, 네. 그 이유는 불법 파견이 사용사업주가 사용자 책임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리고 파견 용역업체가 사용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영세업자가 대부분인 경우에는 1차적인 책임 주체는 불법 파견을 사용하는 사용주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형사적 처벌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불법적인 파견이 이루어졌을 때는 고용사업주 즉 하청기업이 아니라 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원청기업, 그러니까 사용사업주에게도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직업안정법에는 네.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없다. 아유, 그리고 진짜 근로자 심하네. 파견법에도 네, 네. 파견사업주는 네. 무겁게 처벌하지만 네. 사용사업주는 그 처벌이 가볍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네, 네. 아. 예, 뭐 인력 센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도 네. 불법이거든요. 오. 이제 그런 데 대해서만
그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에 돼 있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근로자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재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늘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되고 힘들구나.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간접 고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제 얘기하고 이거 네, 이제 네. 해결하기 위한 이제 방안을 얘기했는데 네네. 사실 이 근본적으로 보면 이 전반적인 이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제가 이제 사업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의 염원은 뭔가 하면 대기업 하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대기업 하청 들어가야 네. 자기 업체가 먹고 살 수 있고 음. 또 실제로 대기업 하청으로 들어가 있는 노동자 임금이 네. 그냥 혼자 독고다이로 놀고 있는 중소기업 임금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종속되고 네네. 대기업의 업무를 일부 따먹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먹고 살 수 없는 경제 구조가 돼 있으니까 네네. 간접 고용을 하고 싶은 하청이 되고 싶은 네네. 이런 업체들이 사실 많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자기가 자활적인 힘을 갖고 굴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 네네네. 그렇게 쓰는 제도적인 정비, 네네.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 네네네.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것 같고요. 네네. 그런 게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근데 음. 그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동시에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네. 한숨이 나오는 이유가 네. 유프로님, 차인쌤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뭐 법과 제도부터 사실 어떤 기업주들의 어떤 윤리관까지 노동관까지 맞습니다. 전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들 한번 좀 정리를 네. 해보겠습니다. 하도 많은 얘기를 해서 네.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직접 고용을 늘리고 음. 상시적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공공 부분에서 좀 정하자. 네. 아까 유프로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간접 고용 노동자의 차별을 없애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자. 네. 그리고 세 번째 원청 기업에게 고용 승계의 책임을 지우자.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시 업무 외에도 위험 업무도 직접 고용하도록 하자. 저는 이 네 번째가 꼭 먼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불법 파견 사용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자.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간접 고용이 헌법상의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는데요. 간접 고용의 경우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 좀 더 보충을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 노동 상권과 관련된 법은 네. 고용주와 사용주가 같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노사 관계에서 사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용주와 법적 고용주와 네. 실제적인 사용주로 분리되는 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전제로 해서 네네. 노동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원청 기업들은 비정규 노조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하청업체 폐업이라든지 조합원이나 노조 간부의 그 고용 승계 배제라든지 네네. 이런 것을 통해서 노동 활동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원청업체는 제3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면서 파업 시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원청 기업에 대해서도 법적인 고용주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도 노조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우도록 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네. 노동조합의 상대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 가지는 자, 네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책임 자체를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네. 좀 전에 말씀했지만 그 노조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간접 고용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이제 원청 기업이 이제 파업으로 중단된 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이제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하청 기업으로 대체하거나 이걸 못하도록 보통 이제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공약에 나왔어요. 이 간접 고용에 대해서 원청 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져야겠다, 지도록 하겠다 네네.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공약이 있었네요. 네. 근데 물론 아직 뭐 구체적으로 네. 어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것도 원칙이죠. 방안까지 나온 건 원칙만 없는데요. 제시하고 네. 예, 예. 이제 하나하나
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예, 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네, 잘 들었습니다. 자, 2017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적폐 청산일 텐데요.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무슨 얘기만 나오면 이거 적폐야 적폐 뭐 이런 얘기를 특히 많이 어른이 하더라고요. 무슨 꼰대 소리 하면 예, 적폐라 그러죠. 적폐를 네. 청산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사회 곳곳에 네. 쌓여 있는 적폐를 걷어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우울해졌었는데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을 갖고 좀 그래도 지치지는 말아야 되겠죠. 힘닿는 모든 곳에서 적폐를 걷어내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희 이렇다도 이 적폐 중에 적폐들을 하나씩 문제 제기하고 해결 대안을 토론하고 모색해보고 이런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간접 고용을 없애자는 취지로 진행한 이렇다 65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